우선 아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정해져 있는 답같이 보여서 그 김영목 작가님 말씀하신 그게 그 뭐랄까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정부라는 기관은 제도와 법,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 민간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NPO하고 NGO의 그 모호한 지점에서 이제 NPO 쪽으로 좀 많이 가요, 사실. 그리고 그 민간이양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전문성이라는 게 지속되고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남의 사례를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양쪽 다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도 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남의 바랫길,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는 정보 하에서 이야기하는 걸 전제로 하고, 남의 바랫길에 대한 무언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그걸 털어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남의 바랫길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남의 바랫길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길에 대한 자기 주체성이 상실됐다면 남의 바랫길 사람들조차도 내부적인 쇄신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끼어지는 코드가 만들어지지, 뭔가 새롭게 다른 것을 담기에는 너무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그 마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생각해 보시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바랫길 사람들은 꾸준히 토요걷기를 해왔고, 뭐 당신들 스스로 이 길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식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은 연결을 잘 해주고, 뭐 교육도 시켜줄 수 있겠죠. 아까 뭐 미친 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려왔고, 외형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행정에서는 뭐 하드 부분에 대해서 남의 전체에 대한 그 루트를 뭐 있는 거라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부끄럽거든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름 잡는 이야기. 지금 남의 바랫길에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은 못하지만 사단법인 숲길을 운영하면서 제가 정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는 중매자 이상도 하지 말고 이하도 하지 않는다. 네, 우리 단체는 중매자다. 그죠? 그 행정하고 주민하고 중매자여야 해요. 농토 또 화장실 문제나 동네 시설 문제 가지고 바로 군으로 전화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상호 흥분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가. 그다음 중앙정부는 뭐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싶고, 지자체가 뭐 좀 같이 협치해갖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협치해서 이 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자체는 맨날 돈 없다는 얘기만 해요. 중앙정부가 돈 주면 우리가 조금 보탤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지자체에 가갖고 살짝 작은 일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조금씩 간다든지, 조금 저는 좀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지, 상호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현상은 있어요. 현상은 민간단체도 있는 거고 행정도 있어요. 이 있는 두 양편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남의 바랫길이라는 큰 그릇을 놓고 이것을 지속 가능한 곳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냥 밤샘 끝장 토론을 하시던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남의 바랫길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냥 지금 관계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거여서 주제가 그냥 언론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얘기하고 다른 데 얘기인데, 길 또는 뭐 이런 트레일 관련해서 주요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광역 지자체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행정으로 갑니다. 군으로.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자꾸 바뀌죠. 1년이 되든 이렇게 바뀌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일단 오시면 대부분 길이 뭔지를 모르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부터 자세가 민간인 저는 최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럴 때 마음이 딱 하나예요. 저분이 거북해 하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굉장히 제가 난감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실은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실은 처음 오신 공무원분은 길이 뭐다라는 길의 흐름을 그래봐야 제가 짧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들었으면 하는 실은 이제 남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재단 얘기도 하셔서 역할이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요. 아까 얘기하신 딱 그 재단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무슨 교육, 세미나 이런 정보들이 있다. 특히 공모사업도 많죠. 그럼 그거에 대해 서류 작성을 예를 들어 군도 하게 되면 작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 공무원들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제가 해요. 왜?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행정 공무원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분도 어려워해요. 본인이 고온길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 역사도 모르고 길 자체를 모르고 관심도 죄송합니다만 관심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그 서류를 이 얘기도 합니다. 처음 공무원 오시면 공모사업이나 각종 뭐 오면은 앉아서 고민해서 밤새도록 하지 말고 날 주라고. 제가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건 작성을 해서 드릴 테니까 검토하시고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건 수정하시고 입맛대로 바꾸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5년, 6년, 7년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단을 따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역할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역할은 민간에서 하면 됩니다. 역할을 저는 크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 노선 운영 유지 관리하는 거 민간에서 아까 발표 때 얘기했잖아요. 하면 되고요. 금방 제가 극단적인 사례까지 든 서류 작성까지 저희가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민간단체가 거기까지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물론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저니까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 아까 생태관광 10대 사업도 처음에는 문체부에서 100억대 사업이었어요. 그거를 어찌됐든 행정이 같이 했지만 민간이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 군수님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막 현수막도 다 이렇게 지난군이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선정이 됐대라고 현수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은 뭐 군의회에서 어떻게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작은 예산이 와서 그거를 저희가 시드머니로 해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진짜 민간단체가 거의 다 하면 되고요. 노선 유지 프로그램 하다못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서류 작성까지 다 민간에서 하면 됩니다.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줘서 행정에서 검토를 한번 하시면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행정은 예산이 올 때 민간한테 안 오죠. 바로 행정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행정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 통로 역할. 근데 통로 역할도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그 중간에서 또 하실 역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민간단체를 감시 감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그 방법은 저희가 연말에 이제 내잖아요, 서류를. 그럼 그 정산 이거 확인하시고 저희도 얼마 전에 작년에 쓴 거에 대해서 뭐 서류가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도 지적받아요. 근데 그게 뭐 아주 서로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협업을 한다고 봐요. 누가 위고 아래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행정도 저희 고온길이 없으면요. 트레일 사업 못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하려면은 예산과 행정의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협업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 사례 지금 얼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사례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실은 이 다음 단계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무원이 돼버리면 됩니다. 사례가 있어요. 군산이 그랬어요. 군산이. 네, 군산이 저 같은 사무국장을 아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안 쳤어요. 제가 아까 뭐가 아쉽다 그랬죠? 수없이 많은 그 정보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봐야 민간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좋은 공무원이 오셨습니다만 간혹 또 좋은 공무원이여도 본인이 바빠서라든지 해서 저한테 정보가 안 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저희가 놓치기도 하고 좋은 교육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또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군산 같은 케이스가 아예 그냥 그때는 시장님이 아예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사무국장을. 그러니까 최고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은 그것만 해요. 딴 데로 보직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최고죠. 민간인 누가 영화에 어디 나온 것처럼 반민간인 반공무원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는 없고 그거를 민간의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예를 들어 군산은 9불길이니까 9불길을 어디다 쓰겠다 이런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발해길에 예를 들어 나아가서 사무국장이 계약직 공무원까지 돼버린다면 그분이 발해길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 이 예산은 여기다 쓰면 좋겠다 이 예산은 여기다 쓰면 좋겠다가 저는 다 되거든요. 근데 정보를 저한테 안 줘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공무원 오시면 제가 그거 제가 사정을 해요. 제발 고민하지 말고 저한테 정보 좀 주시라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네. 다음은 우리 최혜선 위원님. 마무리와까지 겸해서 우리 두 분 말씀 외에 또 혹시 말씀 계시면 그 구조와 관련해서. 예, 행정하고 민간하고 주민이 함께 같이 한다는 거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길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길이 없어지면 사실 단체도 결국에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바랫길이 없는데 남의 바랫길 사람들이 과연 존재성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바랫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용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과연 우리 단체가 지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먼저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만약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잡고 행정에 적극적인 좀 지원을 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좀 관리가 이제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관리 부분에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모니터링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모니터링은 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과연 그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다시 지자체에 요구를 할 건지를 지자체에서는 그 모니터링 가지고 과연 어떻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서로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남의 바랫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분들도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새로운 분들이라는 건 제가 볼 땐 지금 뭐 고등학생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 또 남의 바랫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뭐 자원봉사를 이렇게 뭐 해설사 같은 자원봉사를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해설사를 계속 시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이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진로를 이제 정하면은 자원봉사를 똑같은 걸 했다는 걸 3년 동안 계속 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스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의 바랫길도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후학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생 부분 같은 경우는 정병기 국장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자생 부분이 남의 바랫길을 계속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정적인 분 한 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정병기 국장님처럼 공모사업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에게 오히려 거꾸로 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거꾸로 여쭤보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그 정 국장님께서 그 공무원께서 만들어서 길 잘 된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영덕 블루로드라는 길 들어보셨죠? 그게 해파랑길 시범사업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공무원 한 분이 만드셨어요. 노선 찾는 것부터 노선 리본 붙이는 것부터 공무원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퇴근하고 돌아다니면서 길 찾고 왜? 그 동네 분이셨고 그 동네에서 낚시 다니고 그 동네에서 등산 다니던 길들가 자기 손바닥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노선을 민간인 손 안 빌리고 공무원이 혼자서 해서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은 성공한 길입니다. 그 길은 지금 다른 분들이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운전기사님들이 소개를 하세요. 만큼씩 가져다니면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서 한 곳을 걸으면 택시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벌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그런 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딴 데 가셔서 그런데 만들어 놓은 길이 괜찮으니까 그 전까지는 군수님 신경도 안 쓰셨는데 군수님들 모임에 가셨다가 당신네 길이 그렇게 좋다면 이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셔서 야 우리 길이 좋다는데 어떤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투자를 좀 해. 해서 사실은 길을 살짝 좀 배려놓은 돈 안 들여도 드릴 때 들여서 그런 길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바랫길은 조직도 갖춰질 거고 군에서 지원도 해줄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다 갖추어졌다고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나. 지금 아랫길의 현상이 이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선 아랫길 구성원들이 하실 일은 노선 모니터링입니다. 노선의 안전성, 쾌적성, 위험 구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아랫길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돼서 최소한 한 코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코스라고 치면 10분만 계시면 일주일에 한 코스씩 그 10코스 보고 또 일주일에 한 코스 10코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달 하면 그 길 완벽하게 손바닥에 꿰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점 나올 거고 위험 구간 나올 거고 이거는 그대로 정리를 해서 군청에서 협조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향상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랫길 홈페이지를 조금 리뉴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틀려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시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냐면 빨간 글씨로 제일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길 건너서 사고 나는 거 우리 책임 없어. 다 네 책임이야. 라고 쓰셨는데 필요해요. 그런 규정이 필요한데 빨간색인 것 문제 있고요. 눈에 너무 잘 띄는 거 문제 있고요. 그리고 안 공손합니다. 표현이. 남들더러 와서 걸으라고 해놓고 표현을 그렇게 안 공손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손한 표현으로 좀 이쁜 표현을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금 눈에 좀 덜 띄는 데다가 빨간색 말고 그것도 좀 우선적으로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활동가들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요. 자원활동가들은 꼭 남해군 주민이 아니셔도 돼요. 물론 남해군 주민에서 자원활동가가 많이 나오겠죠. 안내체계 중에 이제 안내체계, 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보수 유지는 아마 자원활동가들이 해주실 텐데 우선은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뭐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움을 좀 받고요. 전국적으로 모집 한번 하십시오. 남해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남해 바닷길에 들어와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남해군 출신인데 서울 사시는 분, 남해군 출신인데 대전 사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좀 모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활동가를 좀 늘리는 이런 그 노력도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 자립 기반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노력하실 게 가이드 키우십시오. 가이드. 길동무 양성인데, 단순하게 길 안내하는 가이드도 있을 거고요. 문화, 생태, 역사를 다 꿰서 하실 수 있는 가이드도 있을 텐데,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나중에 자립 기반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이드 안내하는 가이드 이 트래킹을 할 거야. 여기 이 코스를 할 텐데 여기 돈 얼마야? 오실 사람 오세요. 이렇게 가능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들이 있어요. 뭐 소위 3대 트레일, 8대 트레일인데 거기들은 전부 가이드 트래킹 트레일들입니다. 물론 인디펜던트 트레일이라고 해서 가이드 없이 자기 혼자 가기도 해요. 똑같은 코스를. 근데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트레일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바닷길도 그런 데서 가서 가이드 트래킹도 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 그냥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협력 제고를 위한 조직 구조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굳이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으실 것 예. 어쨌든 오늘 저 바닷길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4가지 정도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바닷길이 좀 활성화되려면 일단 길이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 있고 어떻게 정말로 매력적인지 그 노선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빠르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 빠르길 운영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지역민과의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르길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남해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1코스 같은 경우에는 평산항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하시면 그 빠르길에서는 30명 이상일 때만 버스를 보내준다고 저 들었는데, 뭐 가족 단위로 뭐 몇 분 소규모 단위로 왔을 때는 차를 평산에다 두고 걷고 나면 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꼭 한 분이 다시 기다리라 그고 자기가 가서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걷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에서는 그거를 연계시킬 수 있는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연계 수단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어쨌든 걷는 도보객들에 대한 편의성 서비스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행정부와 주민 그리고 우리 그 빠르길 사람들에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빠르길을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정말 잘 몰라요. 우리 전국적으로 길들이 원체 많고,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제주 올레나 뭐 둘레길처럼 그런 특색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홍보 마케팅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빠르길을 홍보 마케팅은 어찌 보면 활성화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면 과연 이 빠르길 홍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도립남해대학교는 버스와 같이 크게 해서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간내 버스에서 그나마 좀 안쪽에 교통체계의 빠르길 코스를 좀 접목해서 어느 정도의 이 코스에 조금 빠르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내려서 사람들이 버스를 탔을 때 이게 빠르길 타러 오신 분들은 조금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 내려야 되는 장소, 그리고 다음 어디 가서 타야 되는 장소,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홍보물 자체 제작도 우리 밋밋한 그런 그 홍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받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진원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 자체에 고도 자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걷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하시면 조금 좋겠고,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좀 요즘 워낙 인터넷을 많이 하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빠르길만의 좀 통합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앱 같은 개발도 조금 이제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길을 걷는 대상들을 보시면 보통 한 40, 50대 분들이 많이 걸으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걷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젊은 층들은 요즘 그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중요한 포인트, 인생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찾아가야 될 그 논리만 있으면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20대나 30대 젊은 층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 개발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네, 다음은 최정민. 받았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남해 남해 교육지원청하고 그 대표님하고 응모 협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국내 아이들이 빠르길을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응모 협약을 하기로 이야기돼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좋은 길,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좋은 길을 지금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서 군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쨌든 2014년부터 길을 걸으면서 안내 유형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릴 때부터 술을 먹고 내리시는 분들, 그다음 음식을 다 자기 집에서 다 싸옵니다. 자기 지역에서 갖고 오셔가지고 길을 걸으신 분들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음식은 싸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모든 걸 다 점심 먹고 여기서 길 걷고 올라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공정여행 쪽으로 관심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 즉 그 LT라고 하죠. 그래서 2박 3일 정도로 오셔가지고 길 걷고 밥 먹고 자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해군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을 홍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하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안 오는 게 맞습니다. 사실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술 먹고 회피 부리고. 그래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의 분들을 오게 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오신 분들한테 뭔가 좀 드리려고 해도 제가 뭐 제 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에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종주를 한다든가 했을 때 종주점,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 배지라도 줄 수 있는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마음은 있어도 제가 이렇게 언제든지 군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이게 언제 놓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원활하게 가려면 아무래도 운전 주체가 바리길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저는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좀 홍보대사로 좀 선임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그 여행팀이 회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이고 그분들이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에 7대, 8대가 차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7대, 8대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 죽전역에 그 경부고속도로 죽전역에 가면 몇천 명이 토요일, 일요일 버스를 타고 나간답니다. 그런 분들, 큰 여행사분들, 대표분들을 우리가 남해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요 남해 바래길을 홍보대사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회원들한테 남해 바래길을 조금 많이 홍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협치를 위한 어떤 조직 구조가 좋으냐는 질문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상훈 대표님하고 정병기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병기 사무국장님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체계, 민간 단체에 의한 체계하고 하나의 그 다음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임시직 공무원을 유지하는 문제, 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해군에서는 지금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가에서 고민은 문화관광재단이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만약에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된다면 재단 내에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바래길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뽑아서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오늘 이런저런 논의를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병기 사무국장님의 어떤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이상훈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운영 주체하고 남해군과 열띤 토론, 어떤 협의 끝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게 또 이제 남해만의 어떤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운영 사례를 만들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최혜선 대표께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덕에 있는 그 사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주일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조직적으로 운영 체계를 갖추고,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자원 활동가에 대한 어떤 강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양성 등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석 대표께서는 제가 막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김영래 의원께서 그 말씀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이광석 대표께서는 시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하고 코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바래길 자체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은
종점에서의 어떤 교통편 이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병기 사무국장님의 그 카탈로그에는 보면은 관내 버스에 대한 스케줄이 자세히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겠는데 어쨌거나 그 종점에서의 어떤 교통편 제고 문제를 잘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서 지역과의 어떤 상생 문제를 또 거듭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민 우리 지기께서는 그 지금 현재 교육지원처나 자영업 단체 등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러한 그 세 가지 유형의 어떤 관광객 중에서 남해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관련된 이런저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뭐 종주증이라든지 배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지난 고원길에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조금 소박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관광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일관되게 계속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정에서 잘 안 되니까 관광 마케팅 관련된 전담 기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여러저런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시간에 또 좋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그 민간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와닿습니다. 와닿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강수 PD가 교통 체계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점에서 차를 세워놓고 종점에 갔을 때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그런 쪽으로 해서 제주도 올레길이든지 둘레길이든지 혹시 뭐 공길이든지 교통편을 그렇게 어떤 편의를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은 좀 혹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람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어떤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질문은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상현 대표님께서. 교통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없는 차 만들어서 시내버스 이 농어촌 버스 잘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그건 늘리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버스 하나 또 해서 늘리실 수 없잖아요. 그냥 놔두십시오. 택시 타게. 택시가 대중교통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멀리서 여기까지 왔으면 두세 사람 와서 걸을 텐데 여기 아무리 택시 멀리에서 멀리까지 가더라도 그 택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택시 타도록 놔두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그걸 자꾸 건의를 합니다. 계속 건의를 해요. 제가 봐도 한두 사람 오는 걸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법이 없을 것 같는데 그런 척도 하지 마십시오. 종점에다가 택시 전화번호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그게 정답입니다. 택시 전화번호. 그게 맞겠죠? 예. 다른 의견을 드릴게요. 우선은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둘레길도 그 회기가 되게 문제가 돼요. 회기하는 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고정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할 필요는 있어요. 저희는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하면 매주 토요일날 토요일기는 백업을 해줘요. 관광차 딱 한 대 30명 정도 대신 5,000원을 받아요. 5,000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 마을회관에 휴지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00km 정도 되고 예산 총량으로 따지면 10억 원 넘을 거예요. 부럽죠. 그렇진 않고 산림청에서 위탁사업비로 나오는 거는 2억이에요. 2억을 가지고 5개시군에 있는 안내센터가 7개예요. 안내센터하고 안내소, 그 다음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인건비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 공공 일자리 해서 23분을 지방산림청에서 직접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저는 남해 바닷길이 남해군의 공공재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재로 유지할 것 같으면 공익재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사례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효과들을 남해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사업이 가능할 수 있고요. 뭐 지금 놀고 있는 그동안에 열심히 만들었던 체험 마을들이 연계돼서 뭐 어떤 거버넌스가 설립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딱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를 댈 수 있는 공제다. 그다음 플러스 알파는 민간단체에서 할 거예요. 저희들도 11개월 겨우 먹고 살아요. 아주 적게 분배해서. 그다음 1개월치가 문제가 돼요. 근데 뭐 조직원들이 우리는 뭐 워낙 배 굽는 거에 익숙하니까 한 달치는 우리가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달은 저희들이 채워요. 뭐 리플렛을 팔든 기념품을 팔든 강의를 뛰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바래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바래길에 대한 주체적인 역량을 할 건가 말 거는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단하셔서 거기 조직이 조직대, 그러니까 남해 바래길 사람들이 남해 군과 조직으로 맞짱을 뜰 건가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객석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게 팬들들이나 그 지역의 실제 거래하는 활동 사항들을 사례를 발표하는 거고, 지금 듣는 이야기와 우리 바래길하고 뚝 떨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바래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예, 제가 길 걸은 지가 올해 지금 8년째입니다. 예, 9년 전부터 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서 해차게 아까 저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사장님께서 미친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미쳤습니다. 예, 바래길에 미쳐서 제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저버리고 지금 하고 있고,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를 타고 와서 요 지점에 놓고서 그럴 때 하면 제가 포를 하면은 업에 있다가도 간척까지 가서 태워서 목적지에까지 답해주고, 며칠 전에도 금산에서 내려오는 한 분이 이틀 3일 걷고 가면서 금산 내려오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복국 주차장에 가서 태워서 업에까지 발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아주 부족하지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좀 잘해주고 더 좀 노력하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래지기 분들이 5명이 그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자 이리 좀 해주라 저리 좀 해주라 해서 내가 부리면은 지금 출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20명이 길 걸어와서 안내지 해려는데 예약도 없이 와가지고 1시에 우리 보고 불러내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못 간다 해라 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래길은 아주 앞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직 정현태 군수가 이 바래길을 초정에 만들어선 주역이었었는데, 그분하고 나면 다음 주자 오면은 앞에 하는 사람이 있기라고 채찍 부리고, 또 다음 주자 오면 색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바래길이 주춤하게 된 원인을 그 행정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래길을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데, 우리 바래길이 뭘 하느냐고 지금 성토한다면은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래길을 잘 하려고 우리 식구들이, 바래길 회원들이 30여 명 된 회원들이 지금 150명 되어 있습니다. 140몇 명 되어 있거든요. 회원들이 배가운동하고 잘 되고 있고, 그분들이 연회비를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바래지기 역할을 해라. 지금 내 아인 바래지기 5인에 걷는 길을 걷는 남해인들이 당신들이 바래길을 안내지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래길에는 어느 사람이 와도 아까 이렇게 김학석 그 PD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지점에 가도 바래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방금 우리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 고향에서 성공 사례, 내 고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이러는데,
우리 바래길하고 너무 둥 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우리 행정하고 한 번 더 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에게 제가 뭐를 그런지 모르더라도, 사실 프로그램 바가지 한 바가지를 떠가서 길을 메아줄 수 있는 것도 40일이 걸려서 길이 복원됐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내가 보는 건, 나는 그래서 계속 투쟁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이 미쳤다 했는데, 내 가정 다 이루어오고 바래길에 내가 맡았을 때, 내가 책임있을 때, 책임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다들 해야 되겠다, 내가 넘버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 행정에 뭐 성토하는 것이 이랬는데, 지금 남해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 좀 더 드리면, 그래서 뭐 운영 체계를 바래길로 할 것인가, 뭐 사실 저는 그런 거 하나 안 들어옵니다. 왜? 그 정 하나, 종직정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 그다음에 배지 하나 만드는 것도 일일이 가서 이야기하고 협의 보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장 뭐 이렇게 군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또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길거를 오신 분들한테, 길거를 오신 분들은 그런 걸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네. 사실 최지기님,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거죠. 그거는 아까 이제 논의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지기님은 그 배지 하나가 어려웠는데 정병기 사무국장은 너무 잘 되고 있죠. 그걸 오늘 논의하자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전체 이 회의 목적하고 토론의 목적하고 어떤 방향을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곡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바래길 사람들을 성토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할 일이 뭔가, 또 바래길은 바래길대로 할 일이 뭔가를 지금 현재 선진 사례를 넣고 지금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배지 하나 안 만들어주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저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거 하러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우리 패널들에게 좀 더 질문이나 이거 뭐 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또 할 수 있지만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아, 예, 의원님께서 한 걸. 네네. 제가 이 들으면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 바래길에 좀 1년 반 동안 간사 역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끝까지 남아서 듣고 있거든요. 뭐 긴 소리를 빼고, 일단은 아까 이제 우리 바래길이 원래 코스가 아까 14코스가 있다고 했는데 14코스가 아니고 10개의 코스입니다. 코스인데 번호는 14번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이 빠졌습니다. 4개가 빠졌는데 사람들이 오면 왜 이 4개가 빠졌습니까? 물어보는데 앞으로 더 만들 계획입니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다시 붙이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코리아 둘레길을 하면서 우리 김영록 스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코리아 둘레길하고 남해 바래길하고 이렇게 합치면 남해군 전체가 한 바퀴를 딱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코리아 둘레길, 지금 남파란 길이죠. 그 전체를 합쳐서. 그렇지만 우리 남해만은 그 이어진 길에다가 번호만 붙이면 되고 이름만 붙이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끊겨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거의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정준현 대표님께서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 관과 우리 민간단체가 협력이 잘 되면 뭐든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단체가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점이 조금 아까 성토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래길 사람들의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 오라고 하면 됩니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우리는 바래길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래길 사람들하고 여기에 그 남해군 관광진흥 담당관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하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의원님 마무리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혹시 패널이나 발제자한테 듣고 싶은 분, 우리 과장님 혹시 질문 더 계십니까? 질문보다는 바래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분도. 예, 저도 네. 뭐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과의 개발팀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은 굉장히 요란하게 뭐랄까 좀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우리 바래길도 회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간의 잘못도 큽니다. 처음에 바래길을 했다가 또 중간에 또뭐 800리길을 하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뭐랄까 길이 가다가 좀 끊기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 뭐 간도 잘못도 있었지만은 바래길 사람들도 좀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자 보면은 아까 여기에 이제 오늘 지금 요 세미나 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바래길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과 결국은 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주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미친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바래길 사람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미친 사람만 있으면은 뭐 작은 한 5명, 8명만 딱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밀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길을 걷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안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길이 보수가 돼야 되고 안내 체계만 만들어주고 또 바래길을 또 키워서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전문가 어떤 사회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그 정병기 또 저 사무국장한테 앞전에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런 부분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백윤 교수님이 했었지 우리 남해 관광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따로 어떤 사단 범위를 만들어지면 거기에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전문가가 생기면은 우리 군에서는 저는 우리 군수님한테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예산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해드려야 이게 지속 가능한 길이 이어져 가지고 이걸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거 적극도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길을 걷는 데만은 어떤 신경을 쓰는 부분도 내는 잘못도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수도 하고 사람도 연결도 시키고 마을도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데 좀 올해까지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길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단길이 만들어지고 남해의 소금 장사가 지리산 산 꼭대기 3번당에 소금 팔러 올라가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길은 그 삶의 터전이고 또 삶의 가치고 삶의 또 애환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길들을 보니까 우리 그 바래길처럼 본래의 길의 취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드문 것 같아요. 전부 다 둘레길이니 올레길이니 길을 얘기했는데 우리 남의 바래길은 길의 그 원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촌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사이사이 조그만 길을 파래도 따고 미역도 따고 산에 나무하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이 생긴 그 길을 우리 관광객들이 다닐 때는 뭐 힐링도 좋고 치유도 좋고 건강도 다 좋지만 우리 섬에 그리고 어떤 지역 주민들이 누대를 걸쳐서 왜 여기서 살았을까?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랭이 마을의 할머니들이 그럽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 살았잖아. 시어머니가 사니까 그 같은 다랭이 마을에 고기도 잡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 누대를 걸어서 수백 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런 어떤 절절함을 아마 이 미친 몇 분들이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미친 분들이에요. 그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오늘 큰 소득을 얻으셨어요. 군수님 계시고 군의원님 계시고 우리 담당 과장이 이 바래길을 뭔가 어떻게 하면 이걸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도 우리 그 정준현 대표님은 약간 미치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8년 동안 이렇게 바래길을 운영해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그 구성원 자체가 90여 명, 100명 되면 여러 가지 논의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이상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상현 대표님은 약간은, 공공기관에서 있는 걸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서 결국 주민 주치를 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게 답입니다. 답인데,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논의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또 발표를 참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남의 집이 창선 맹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리길을 자주 가는데, 고사리길을 좀 걸어가면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꼭 외국에 온 같은 쪽빛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한데 환장하는 곳입니다. 꼭 시간 되시면 우리 고사리길에 자주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명품 발렛길,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명품길 가는 데 있어서 이 미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렛길이 명품화 가는 길에 미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마중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장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